안녕하세요. 북튜버 해주기만의 2019년 책 시상식에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책이 좋았고 어떤 책이 의미가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상식의 형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상을 드리고 싶은 분께 상장도 드리고 싶고 막 선물도 드리고 싶은데 초청해봤자 오실 작가님이 없을 것 같아서 셀프로 그냥 분위기를 마구마구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상할 영역은 10개의 상 그리고 마지막 대상이 남아있고요. 어떤 상이 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늦게 알아 미안해 상, 생각보단 별로야 상, 가성비 좋아요 상, 공감 100배 웃픈 상, 영화로 만나보고 싶은 책상, 안 유명하지만 좋았어요 상. 이렇게 6가지 테마별 상이 있고 나머지 4개의 상에는 이름을 좀 붙여봤어요. 올해의 밉상, 그러니까 저도 안 읽을 책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올해의 관상, 표지가 제일 예뻤다고 생각하는 책입니다. 올해의 마상은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준 책으로 가장 좋았던 위로의 책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신상은 가장 기대되는 작가님을 골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예의 대상이 남아있겠죠. 저만의 기준으로 준비한 2019년 책 시상식, 여러분 따라오세요. 늦게 알아 미안해 상은요, 이전에 있었던 작가의 작품인데 제가 딱 2019년 올해 읽어봐서 미리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게 했던 작가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이 상은 아모스 오즈에게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굉장히 칭찬하고 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무엇보다 아쉬웠던 건 계속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이 되셨던 분인데 2018년 12월에 세상을 이제 떠나신 분이에요. 아쉽죠. 올해까지 살아 계셨으면 제가 노벨문학상 드렸을 텐데. 되게 섬세한 느낌으로 여성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참 좋았던 작가입니다.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던 분이라면 나의 미카엘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20대 여성이 결혼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울감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라든지 인간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 그런 섬세한 변화의 결들을 어쩜 남자 작가가 이렇게 잘 썼을까라고 감탄하면서 읽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늦게 알아서 미안하지만 이제라도 여러분에게 추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책 아모스 오즈에게 첫 번째 상의 영예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생각보단 별로야 상입니다. 이거는 약간 실망한 책, 그러니까 좀 좋은 상은 아니겠죠. 근데 의외로 김영하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에 이 상을 드립니다. 좀 당황하셨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되게 유명한 작가님이라서 저도 사실 좋았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부분이 많다라고 리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이겁니다. 여행 에세이라고 했을 때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떤 감정에 대해서, 어떤 순간에 대해서, 감각에 대해서 그 작가만이 가진 어떤 섬세하고 그런 기분이나 그런 묘사를 되게 기대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행의 이유는 그런 묘사도 좋기는 좋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떤 여행과 인생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썼다거나 이 여행에는 이런 사연이 있었다라고 밝히는 약간 서사의 느낌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른 여행 에세이가 더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책도 좋은데 내가 기대한 여행 에세이는 아니었다라는 살짝 아쉬움의 상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가성비 좋아요상이 어쩌면 여행 에세이로서는 저에게 더 마음에 들었던 책입니다. 이 가성비 좋아요상의 수상작은요, 이병률 시인의 혼자가 혼자에게입니다. 왜 가성비가 좋을까요? 사실 가격이 15,500원이니까 아주 저렴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이 상에 선정을 한 이유는요, 일단 컬러풀하고 예쁜 사진, 디자인, 레이아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고 한 거고, 그 다음으로는 표지가 굉장히 예쁜 편이거든요. 그래서 들고 사진 찍었을 때 사진빨에서 딱히 막 이렇게 밀릴 게 없는, 그래서 좀 활용 가치가 높고요. 그리고 책에 긴 서사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이곳저곳에서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 읽어도 괜찮은 책이기 때문에 정말 활용도가 높은 책이 아닌가. 그리고 심지어 책의 내용도 내실이 있는 편입니다. 감성적인 것을 좋아한다면, 사실 안 좋아한다고 해도 그냥 누군가에게 굉장히 깊은 우물 속에 숨어있는 단 1%의 감성이라도 그걸 자극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감성적인 글이 담겨 있는 책이라서 가성비 상에는 혼자가 혼자에게가 이 상을 가져가는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공감 100배 웃픈 책입니다. 왠지 예상이 되시나요? 제 책 리뷰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작가인가? 라고 단번에 아실 수도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장강명 작가입니다. 한국에 싫어서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사실 2015년에 나왔던 책인데 저는 올해 읽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었던 올해의 웃픈상을 만들었습니다. 웃프다는 거는 그 특유의 좀 코믹하게 그려내는 그런 재미도 있겠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어떤 짠내나는 현실 정말 공감 100배 되는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웃프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올해 나왔던 산자들은 웃픈보다는 푸근에 가까운 것 같고 자 얘기해보자면 한국이 싫어서는요. 한국이 싫어서 외국 생활을 결심한 20대 후반의 여성 개나를 주인공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개나가 한국이 싫어서 외국에 나가서 생활을 하고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껴가는 것들이 굉장히 짠내가 나요. 왜 한국이 싫어서 다른 나라로 가야 했는지의 이유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숨은 속내를 알아가면서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지라고 그냥 이렇게 기분 나쁘게 시니컬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모습들이 많아서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참고로 저만의 TMI로 이 책이 재밌어서 그 지극히 사적인 초능력까지 읽어봤는데 그 책은 또 약간 제 취향이 아니더라라는 저만의 쓸데없는 TMI를 남기면서 올해의 웃픈 작품에는 장강명 작가님의 한국에 싫어서를 골랐습니다. 팟캐스트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이 작가님 자체도 되게 재밌는 분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르셨던 분이라면 재밌게 웃프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다음 상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상은 조금 독특하죠. 영화로 만나보고 싶은 책 상입니다. 대체 어떤 책이길래 제가 영화로 만나보고 싶다고 했을까요? 영상미를 기대하게 되는 그런 책이 바로 오르한 파묵의 내 이름은 빨강입니다. 제가 그 리뷰 만들었던 영상 중에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오르한 파묵이라는 사람이 터키 사람이래요. 굉장히 이국적인 비주얼인 터키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 소설은 화가의 죽음을 둘러싼 어떤 그런 비밀을 파헤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그리는 화려한 그림의 색채의 아름다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터키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형형색색의 이국적인 그런 느낌 그런 것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것 다음으로도 어떤 남녀 간의 심리 묘사가 되게 막 꼬여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슬픈 눈빛에 촥 약간 이런 연기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영화로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책으로 읽어봤는데 영화로 나왔어도 나 이거 꼭 개봉하는 날 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게 했던 책 오르한 파묵의 내 이름은 빨강이었습니다. 제목이 긴 상들 마지막 6번째죠. 안 유명하지만 좋았어 상은 시집입니다. 시집. 이도형 시인의 이야기와 가까운이라고 하는 시집인데요. 제가 봄에 속초에 놀러 갔을 때 문우당서림에서 추천을 받아서 샀던 독립 출판물입니다. 이도형 시인님은 속초에 실제로 살고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시집에 나와 있는 시들이 굉장히 바다나 속초에 관련된 그런 시들이 많았어요. 네, 제가 보통은 좀 유명한 책들만 있는 편인데 이 시집 되게 좋다고 느꼈던 게 그냥 바다를 떠올렸을 때 보통 낮바다의 청량하고 푸른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시집에 실려있는 바다의 느낌은 굉장히 바람도 적은 밤바다의 잔잔한 파도 소리를 담은 것 같은 조금 어둡지만 되게 그런 세밀한 감성들이 보여지는 게 되게 좋았던 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리뷰를 찍지는 못했었지만 정말 좋았던 시집이었습니다. 안 유명한 책이었지만 제가 정말 좋았던 책 이도형 시인의 이야기와 가까운이라는 시집을 꼽아봤습니다. 이쯤에서 상자 돌림상으로 넘어갑니다. 올해의 밉상, 그러니까 저도 안 읽을 책이라고 했잖아요. 뭘까요? 네, 간단합니다. 반일 종족주의. 정말 저도 안 읽을 거니까 주지는 마세요. 사용할게요.
올해의 마상, 제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준 책인데요.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마상은 하루키의 색채가 없는 다자키스크루와 그가 술래던 이 제목 외우는 거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이 작품에게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책들은 많이 있었어요. 뭐 항상 뭐 제가 한 30 몇 년간 그랬듯이 올해에도 좀 혼란스러운 일도 있고 뭐 피곤할 때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일도 있었는데 이 책이 어떻게 저에게 위로가 되었는가 하면 색채가 없는 다자키스크루 떠나는 이 소설은요. 그러니까 가장 메인이 되는 서사가 이 주인공이 그러니까 친구와 멀어졌던 그런 과거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다가 과거의 그런 기억들을 더듬어가면서 친구들과 만나고 왜 나는 친구들과 멀어져야 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성숙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잖아요, 사실. 어릴 때 많았다가 나이 들수록 적어지는 건 머리숱이 아니라 친구잖아요. 되게 가까이 두고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친구를 되게 새로 만들기가 어려워지는 게 한 20대부터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는 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뭔가 놓쳤던 관계, 잃어버린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보편적으로 공감을 할 수가 있겠죠. 저 역시도 뭐 그런 비슷한 뭐 그런 경우가 있었겠는데 그냥 그 가운데에서 되게 성숙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좀 위안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잃어가는 관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지도 않잖아요. 원래 친구들은 다 멀어지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근데 그걸 굳이 용기를 내어서 진짜 자신의 아픈 그 과거를 뚫고 찾아가는 그 스크를 막 응원을 하면서 나 스스로도 굉장히 위로를 받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올해의 관상,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 제가 생각하는 올해 가장 표지가 예뻤던 책은요, 데미안입니다. 요즘 다시 인기가 막 역주행으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TV에 나오기 전에도 이게 아마 올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표지 한번 바꿔서. 근데 서점에 가서, 아, 이거는 진짜 데미안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방 인테리어 소품으로 놓고 싶을 만큼 너무 예쁘다. 어떤 중세 독일의 간지 이런 느낌의 표지 아닌가 해서 저도 지금 다시 한번 사볼까 생각하는 책입니다. 단순히 표지 때문에. 어떤 클래식, 고전이 가지고 있는 표지의 미덕이란 이런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된 것인데 세련되어 보이는 뉴트로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올해 최고 예쁜 표지는 에르마네스의 데미안입니다. 올해의 신상, 그러니까 기대되는 작가님을 한 분 골라보는 시간인데요. 저의 픽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김초엽 작가님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다고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 너무너무 좋다고 다른 리뷰에서도 얘기했었고 다른 영상에서도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만큼 저에게는 되게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작가였습니다. 과학에서 인간미, 과학에서 서정을 기대하게 된다? 그것도 이렇게 센스 있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작가님이어서 나중에 나올 책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올해의 대상이 남았습니다. 두구두구두구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해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제가 뽑은 올해의 대상은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많이 많이 축하드려요. 네, 너무 고전이고 유명한 책이긴 한데 저는 이걸 올해 막 가을 돼서야 읽었거든요. 근데 정말 정말 재밌다. 너무너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인생과 우주, 뭐 지식과 재미가 다 정말 적절한 비율로 담겨 있어서 두껍다는 거 말고는 단점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사실 좀 나온 지 됐으니까 어떤 느낌이 좀 올드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대화하는 그런 채로 나와 있고 담고 있는 지식도 분야가 굉장히 많고 어렵지 않고 이렇게 뭔가 약간 읽다 보면 약간 인생에 대한 그런 뭔가 철학도 한 줄기 얻을 수 있고 되게 신기한 책이었거든요. 역시 유명한 책은 그렇게 칭송받을 만하다라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줬던 책입니다. 엄청난 감동이라기보다 뭔가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데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지식도 풍부하게 담고 있고 어떤 사람을 인류를 뭔가 좋은 곳으로 끌어가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정말 대단하다, 리스펙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저만의 올해의 대상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에게 돌아갔습니다.
좋은 책은 사실 정말 많은데요. 올해 읽었던 책 중에 뭐가 좋을까? 그냥 이런 순위 매기는 거 좋지 않아요? 그냥 뭐 내가 상 준다고 누구 올 건 아닌데 그냥 한번 이렇게 줘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돌이켜본 저의 2019년 독서 생활은 엄청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북튜브 영상을 계속 올리면서 더 많은 분야,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던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책들에 도전할지 그런 이야기도 나중에 한번 준비해 볼게요. 오늘 책 시상식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그리고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자주 만납시다. 안녕!